네, 계속해서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최인진 박사 나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좀 진류가 저희가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일부를 이제 지나서 이렇게 우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인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태풍의 경우에는 바다 위에서 많은 열과 수증기를 에너지로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세력이 다소 한 차례 약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해상으로 진입을 했는데 남해상에서 사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다시 또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대로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재난 스튜디오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상층과 하층의 비구름이 좀 분리가 되면서 팽이가 쓰러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약해진다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까? 네네, 태풍이 제대로 발달해서 이동을 하려면 상하층 구조가 아까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층과 하층의 구름이 분리가 됐다는 것은 현재 태풍의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약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끝까지 긴장의 끈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당초에는 통영 쪽으로 상륙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보가 있었는데 앞서 보니까 동쪽으로 좀 더 이제 꺾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이제 부산 쪽으로 좀 붙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좀 변동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예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네,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 동아시아 주변에서 발생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이 태풍의 이동 경로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상륙 지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제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남해안의 중간 지점으로 전남 여수나 경남 통영 그쯤에서 올라온다고 예보를 했다가 오늘 오전 예보에서 이제 동편향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다소 축소가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약간 동쪽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도 같이 동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쪽으로 꺾으면서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것도 태풍의 위력과 좀 영향이 있나요? 사실 태풍의 위력과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연관관계가 크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태풍이 강하다고 해서 빠른 것도 아니고 태풍이 약하다고 해서 느린 것도 아닙니다.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지양류라고 하는 태풍을 지배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의 상하층 구조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태풍 이제 상륙하게 되면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약화가 된다고 해도 강한 비바람이 동반이 될 텐데요.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영남이나 동해안 쪽에서는 그 바람이 조금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호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호주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강풍과 그리고 호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해안은 이제 만조 시기, 이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와 좀 겹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일 침수 피해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네, 사실 영남 지방 만조 시각이 새벽 1시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풍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 태풍이고 그리고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해일이나 침수의 피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태풍이 또 상륙을 하게 되면 또 남해안의 육지로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세력이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보다 좀 빠르게 세력이 좀 약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1차적으로 세력이 약화가 되었고요. 남해상에서 사실은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세력이 더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했을 경우에 세력이 더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제 바람은 조금 뭐 약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비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과 강풍과 호우에 대한 준비를 모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5호 태풍 다나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바람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과 비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인진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